희미한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점점 선명해지는 의식.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것은 하얀 천장이었죠. 병실이었습니다. 저는 박상현 47살의 건축회사 부장입니다. 교통사고로 6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고 오늘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집에서 회복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아내 서연이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같이 병원을 오가며 헌신적으로 간호했던 서연의 얼굴은 피곤해 보이면서도 내가 깨어났다는 사실에 안도감으로 가득했죠. 퇴원이라니 정말 기쁘네요. 지민이는요? 학교 끝나고 올 거예요. 지민이도 아빠가 오신다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의사는 제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지만 사고 직전 6개월간의 기억이 아직 희미하다고 설명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돌아올 테니 조급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끔 어떤 장면들이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가곤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두통이 심해져서 기억을 더듬기가 힘들었어요.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차 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마치 하룻밤의 꿈처럼 느껴졌어요. 깨어나니 계절이 바뀌어 있었고 세상은 그대로인데 뭔가 달라 보였죠. 요즘 지민이는 어때?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어?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아빠가 입원한 동안 더 의젓해진 것 같아요. 서연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사고 당시 17살이던 딸 지민이는 고등학생이었고 입시를 앞두고 있었죠. 그런 딸에게 아빠의 사고는 큰 충격이었을 텐데 집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는 꽃다발을 든 지민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드디어 오셨네요. 지민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런데 왠지 지민의 품에서 뭔가 경직된 느낌이 들었어요. 기쁨 속에 묻혀있는 어색함 같은 것이 전해져 왔죠. 하지만 6개월 만에 재회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낯설었어요. 살던 집인데 마치 처음 와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구 배치가 조금 달라져 있었고 새로운 물건들도 보였죠. 선반 위에 놓인 낯선 골프 트로피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뭐야? 아, 그거요? 제가 요즘 골프를 배우고 있거든요. 병원비도 벌고 취미 생활도 할 겸요. 당신 입원해 있는 동안 시작했어요. 평소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서연이 갑자기 골프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의외였습니다. 그래도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대신해 가게를 꾸려가려는 노력이려니 했죠. 저녁 식사 시간 서연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오랜만에 집에서 먹는 가족 식사여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뭔가 어색했어요. 지민이는 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서연은 과하게 다정한 모습을 보였죠. 여보, 이거 한 번 더 드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서연이 반찬을 내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너무 다정한 모습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예전에 서연은 이렇게까지 다정하진 않았거든요. 지민이는 식사 내내 핸드폰만 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고 가족들의 행동도 뭔가 어색했죠. 사고 전의 기억이 희미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뭔가 달라진 게 있는 걸까요? 그 순간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서연의 모습. 하지만 그 이상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침대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미 일어난 모양이었죠. 시계를 보니 9시. 평소라면 벌써 회사에 출근했을 시간이었어요. 베개에 기대 앉아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3년 전 제주도 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죠. 행복해 보이는 우리 세 식구의 모습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현관에서 소리가 들려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아직 몸을 완전히 가누기는 힘들었지만 재활 치료를 통해 많이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서연이 골프백을 메고 들어오는 중이었어요. 아, 일어났어요? 아침은 식탁에 차려놨어요. 저는 아침 레슨 다녀왔어요. 아침부터 골프 레슨이라니 정말 열심히 하네. 네, 평일엔 아침 일찍 가고 주말엔 종일 연습할 때도 있어요. 요즘 조금씩 실력이 늘고 있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골프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서연은 원래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등산이나 가벼운 산책 정도만 즐겼죠. 그런 서연이 갑자기 골프에 빠졌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취미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골프 아카데미에서 만난 분들도 좋고요. 골프 아카데미 어디에 있는데? 강남에 있어요. 꽤 유명한 곳이라 처음엔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지인 소개로 들어갔죠. 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침상을 차려놓고 나가는 것도 평소의 서연과는 달랐습니다. 전에는 각자 간단히 해결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지민이는 학교 갔어요. 오늘 보충 수업이 있대서 일찍 나갔대요. 식사를 하는 동안 서연은 골프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떤 강사가 가르치는지, 어떤 회원들이 있는지,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지 등등. 서연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니 정말 열정적으로 빠져 있는 모양이었어요. 여보, 당신도 나중에 몸 상태가 좋아지면 같이 배워볼래요? 부부가 함께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글쎄, 회복되면 곧바로 회사에 복귀해야 할 것 같은데. 아, 그렇겠네요. 회사는 당분간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골프 레슨비로 조금씩 벌고 있으니까요. 골프 레슨비로 당신이 레슨을 해? 아니죠. 제가 받는 레슨이에요. 그런데 아카데미에서 이벤트나 소개로 포인트를 주거든요. 그걸로 조금씩 할인도 받고 상품도 받고 그래요. 서연의 설명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었지만 더 캐묻진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연이 주방을 정리하는 사이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골프 가방을 살펴봤어요. 유명 브랜드의 최신형 골프 세트였고 가격대가 꽤 나가 보였습니다. 가방 안을 살펴보니 여러 종류의 클럽과 함께 레슨 노트가 있었어요. 노트를 펼쳐보니 상세한 골프 포즈와 스윙 방법에 대한 메모들, 그리고 서연의 진전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음 특별 레슨 토요일 오전 10시라고 적혀 있었고 그 밑에 재훈 코치라는 서명이 있었어요. 여보, 골프 레슨비가 얼마나 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하니까 강사님이 특별히 할인도 많이 해주세요. 100만 원? 그건 좀 비싼 것 같은데. 우리 형편에 그렇게 쓸 여유가 있을까? 서연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요. 제가 다 계산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원비는 보험으로 많이 충당됐잖아요. 일주일이 지나고 몸 상태가 좋아지면서 활동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재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오가면서 조금씩 기억도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고 직전의 일들은 희미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자다가 문득 한 장면이 플래시백처럼 떠올랐어요. 병원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서연의 모습. 그 앞에 선 남자는 혹시 사진 속의 그 골프 강사? 아침 식사 후 서연은 또 골프 레슨을 받으러 나갔습니다. 요즘 서연은 거의 매일 골프장이나 아카데미에 가는 것 같았어요. 가끔은 주말에도 하루 종일 나가 있곤 했죠. 오늘은 서연을 데리러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골프 아카데미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서연의 강사는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점심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오후 4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운전 허가가 있었기에 오랜만에 직접 차를 몰았어요. 서연이 알려준 강남의 골프 아카데미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출발했습니다. 오후 5시 서연이 알려준 강남의 골프 아카데미 앞에 도착했습니다. 꽤 고급스러운 건물이었고 출입하는 사람들도 부유층처럼 보였어요. 로비에 앉아 서연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대부분 중년의 여성들이었고 모두 고급스러운 골프웨어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아카데미 벽에는 유명 프로 골퍼들의 사인 액자가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고급 골프용품 매장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서연이 한 남자와 함께 나왔어요. 그 남자는 사진 속에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재훈 프로. 키가 크고 몸매가 좋았으며 카리스마 있는 외모였죠.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더 잘생겼습니다. 40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연의 표정이 밝고 생기 넘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여기 웬일이에요? 데리러 왔어. 몸도 좀 나아진 것 같고 산책도 할 겸. 서연의 옆에 선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서연 씨 남편 되시는군요. 박상현 님이시죠? 저는 이재훈입니다. 서연 씨 골프 레슨을 맡고 있어요. 재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지만 뭔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네. 아내가 골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서연 씨가 타고난 소질이 있어요. 레슨을 정말 열심히 받으세요. 특히 주말 특별 레슨에서 더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죠. 재훈의 말에 서연이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급히 화제를 돌렸어요. 여보, 우리 이제 가요. 오늘 저녁 메뉴는 뭐가 좋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주말 특별 레슨이 뭐야? 주말에도 레슨을 받는 거야? 아, 그냥 1대1로 더 세밀하게 배우는 시간이에요. 가끔 집중 트레이닝이 필요할 때 신청하거든요. 그렇구나. 그 강사분이 괜찮아 보이더라. 프로 출신이라고? 네, 예전에 프로 선수였대요. 굉장히 실력이 좋아서 회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새벽 5시 서연의 부산한 움직임에 잠에서 깼습니다. 커튼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빛 속에서 서연이 조용히 짐을 챙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 골프 레슨 갈 때는 간단한 가방만 들고 가던 서연이 오늘은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 옷가지를 넣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는 척하며 서연의 모습을 지켜봤죠. 화장대 앞에 앉은 서연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어요. 고급스러운 원피스로 갈아입고 목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향수를 뿌린 후 마지막으로 짐을 확인하고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일어나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골프백과 캐리어를 들고 택시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차 키를 들고 나갔습니다. 택시가 사라진 방향으로 차를 몰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서연이 말한 특별 레슨이 정말 골프 레슨일까? 왜 여행용 캐리어가 필요한 걸까? 의심과 불안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택시를 놓칠 뻔했지만 다행히 강남에서 경기도 방향으로 나가는 도로에서 다시 발견했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라갔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택시는 고급 골프 리조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내려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차를 주차하고 멀리서 지켜보니 로비에서 재훈이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둘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니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내 의심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죠. 리조트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며 두 사람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사고 전의 기억 조각들이 맴돌았어요. 병원 주차장에서의 장면, 그리고 그 이후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며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고 전날 병원 검진을 마치고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서연과 재훈을 마주쳤어요. 둘은 서로 가까이 서 있었고 재훈이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둘 다 놀란 표정을 지었죠. 서연은 급히 손을 빼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여보, 이분은 이재훈입니다. 골프 레슨을 맡고 있어요. 레슨이요? 당신이 골프를? 대화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집에서 서연과 심하게 다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상태로 차를 몰고 나갔던 것, 그것이 사고 직전의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오후 2시쯤 서연과 재훈이 골프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골프장으로 향했어요. 멀리서 지켜보니 정말 골프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내 의심이 잘못된 것일까? 하지만 여행용 캐리어와 화려한 차림새는 여전히 의문이었죠.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다시 리조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레스토랑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고 가끔은 서로의 손을 잡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지민이었습니다. 아빠 어디 계세요? 집에 없으신 것 같은데. 아, 잠깐 바람 쐬러 나왔어. 괜찮아, 걱정 마. 저기 아빠,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에 관한 거예요. 요즘 엄마가 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니? 며칠 전에도 저녁에 골프장 간다고 해놓고 밤늦게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엄마 폰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봤어요. 어떤 메시지? 오늘 밤이 기대되라는 문자요. 골프 코치가 보낸 거였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민이의 말이 내 의심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지민아,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엄마가 그 골프 코치와 어떤 사이인 것 같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에 없이 화장도 많이 하고 비싼 옷도 사고 골프 핑계로 집을 자주 비우는 게 이상해요. 아빠 사고 이후로 더 심해졌어요. 지민이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17살 딸이 이런 상황을 눈치채고 걱정하고 있었다니. 알았어, 지민아. 아빠가 잘 해결할게.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리조트 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나온 서연과 재훈이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간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가야겠다고요. 리조트 로비에서 밤을 지새우다 잠깐 졸았나 봅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 6시였어요. 불편한 자세로 소파에서 잔 탓에 온몸이 뻐근했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서연과 재훈이 같은 객실에서 밤을 보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로비의 창문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리조트 식당에서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중에 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훈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옆에 있는 여성은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성이었죠. 궁금증에 두 사람 근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이번에도 특별 레슨 정말 좋았어요. 실력이 많이 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윤정 씨는 정말 재능이 있어요. 다음 주에도 특별 레슨 어때요? 재훈의 말투와 표정이 서연에게 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대사, 같은 미소,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을 읽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여성의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분명 재훈의 선물일 것입니다. 점점 상황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재훈은 단순한 골프 강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부유층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이었던 거죠. 서연도 그의 타깃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곧 서연도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재호는 자연스럽게 그 여성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참으로 가식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재혼의 연기에 넘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식당을 나와 객실로 돌아가는 두 사람을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다른 객실이 아닌 같은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에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재혼이 서연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서연의 배신이 용서되는 건 아니었어요. 시간이 흘러 낮 12시 체크아웃 시간이 다가오자 두 사람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서연은 행복해 보였고 재호는 능숙하게 그녀를 대했어요. 이제 두 사람을 직접 대면할 시간이었습니다. 로비 중앙에 서서 그들을 기다렸어요. 서연이 먼저 나를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걸음을 멈췄어요. 재혼도 상황을 파악하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보, 서연아, 특별 레슨이 이런 거였어?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재호는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박상현 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단지 골프 레슨이. 입 닥쳐요. 당신 같은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겁니다. 재혼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서연 씨, 우리 나가서 이야기해요. 재혼이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제가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손 떼요. 아내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재호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빠르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자. 서연의 방에 들어서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서연의 눈물 젖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어요. 20년 가까이 함께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당신 사고 나기 2달 전부터 골프를 배우러 갔다가 재혼 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병원 주차장에서 그 사람과 만난 거였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기억한다는 사실에 놀란 듯 했어요. 기억이 돌아왔군요. 일부분이야. 하지만 점점 더 많이 기억나고 있어. 사고 당일에 우리가 다툰 것도 기억나. 서연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난 너무 어리석었어요. 왜? 20년 함께 살았는데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처음엔 정말 골프가 좋아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혼 씨가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더라고요. 당신은 늘 바쁘고 대화도 별로 없었잖아요. 재혼 씨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알아요. 하지만 가끔은 단순히 일하는 것보다 함께 있어주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재혼 씨는 내가 필요한 그 관심을 줬어요. 서연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부분 맞는 말이기도 했어요. 건축회사 부장으로 일하면서 늘 바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돈은?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골프 레슨비며 명품 가방이며 그 돈은 어디서 난 거야?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죄책감의 원인인 듯 했어요. 재혼 씨가 투자를 권했어요.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더 큰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해외 골프 투어 참가비, 특별 레슨비, 그리고 그 돈으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줬어? 1,500만 원 정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 돈이면 제 입원비와 재활치료비로 쓰였어야 할 돈이었어요. 다행히 보험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건 우리 가족의 비상금이었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한 거야? 비상금 통장에서요. 그리고 지민이 대학 등록금도 일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 모아둔 돈까지 탕진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서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방 안의 침묵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아까 본 그 여자는 누구야? 재훈과 함께 있던 무슨 여자요? 아침에 식당에서 재훈과 함께 있던 여자. 또 다른 제자인 것 같던데.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훈이 다른 여성과도 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재훈 씨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 당신 같은 경제력 있는 중년 여성들을 꼬드겨 돈을 뜯어내는 전문가라고. 다음 날 아침 골프 아카데미로 향했습니다. 이곳이 재훈의 활동 무대였고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집에 남겨두었습니다. 어제의 충격으로 온몸에 기운이 없어 보였고 마주보기도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골프 아카데미는 평일 아침인데도 꽤 붐볐습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고 모두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어요. 재혼의 타깃들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리셉션에서 아카데미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잠시 후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아카데미 대표 김민석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이재훈 강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김 대표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뭔가 감이 온 듯했어요. 혹시 레슨에 문제가 있으셨나요? 레슨이 아니라 사기죠. 제 아내가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김 대표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앉아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재훈 씨에 대한 불만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어떤 불만이었나요? 회원들 사이에서 재훈 씨가 특정 여성 회원들에게 과도하게 친밀하게 대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몇몇 회원들이 재훈 씨의 권유로 큰 돈을 투자했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조치도 안 취했죠? 증거가 없었어요. 모두 소문일 뿐이었고 오히려 재훈 씨를 적극 옹호하는 회원들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실력이 좋아서 회원 유치에 큰 도움이 되었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곳의 대표조차 의심하고 있었는데도 경제적 이유로 눈 감고 있었다니. 그 사이 더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겠죠. 제가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피해자들을 찾아내려고 해요. 당신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김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날 오후 아카데미의 도움으로 재훈에게 레슨을 받았던 여성 회원들을 몇 명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재훈을 변호했지만 제가 가진 증거를 보여주자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들, 여러 여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찍힌 사진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도 재훈에게 1,000만 원 넘게 투자했다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다른 여성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패턴은 모두 같았어요. 골프 레슨을 통해 친해진 후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점점 가까워지고 신뢰가 쌓이면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이었죠. 정보를 모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재훈을 수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재훈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십 명의 여성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총 수억 원을 가로챘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집에 돌아와 서연에게 모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들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난 정말 속은 거예요? 그래. 당신만이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그의 피해자였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과 충격, 그리고 자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난 정말 그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믿었어요. 바보 같죠? 당신만 속은 게 아니야. 그는 전문가였어. 중년 여성의 심리를 이용해 접근하는. 봄비가 내리는 토요일 아침, 병원 재활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몸은 많이 좋아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재혼의 체포 이후 일주일이 지났고 그동안 서연과 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마주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앞날에 대한 결정을요.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무슨 짐을 싸는 거야? 잠시 언니네 갈까 해요. 당신과 지민이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서연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나 봐요. 기다려. 먼저 이야기부터 하자. 서연은 짐 싸던 손을 멈추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경찰서에 다녀왔어. 재혼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래. 그래요? 응. 피해자가 20명이 넘는데 총 피해 금액은 5억 원이 넘고 재혼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는 듯 했어요. 우리 돈은 일부 돌려받을 수 있대. 전부는 아니지만 다행이네요. 지민이 대학 등록금은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서연아, 이 일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 서연의 눈이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최악의 소식을 기다리는 듯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파. 당신이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그리고 우리 가족의 돈을 그렇게 써버렸다는 것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반론은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도 피해자라는 것을 알아. 재혼은 당신의 외로움과 필요를 교묘하게 이용한 거야.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여성들도 똑같이 당했잖아. 서연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제 말의 방향이 예상과 달랐나 봅니다. 그리고 내 책임도 있어.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너무 일에만 몰두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했던 것 같아.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모두 제 책임이에요. 아니야. 우리 둘 다 부족한 점이 있었어. 물론 당신의 선택은 잘못됐지만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내 부재도 있었다고 생각해. 비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빗소리에 맞춰 우리의 대화도 깊어져 갔어요. 그래서 난 결정했어.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떠올랐어요. 정말 그래도 괜찮아요? 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완전한 용서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20년 함께 살아온 세월과 지민이를 생각하면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서연은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어요. 물론 조건이 있어. 우리 둘 다 노력해야 해. 부부 상담도 받고 서로에게 더 솔직해져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지민이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해. 네, 뭐든지 할게요. 정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문이 살짝 열리고 지민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마 우리 대화를 엿들은 모양이었죠. 정말이에요?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민이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과 저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민이는 달려와 우리를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포옹이었어요. 창밖에 비가 그치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